그러면 왜 하필 고전이어야 할까요? 고전의 특징 자체가 자기 성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고전은 총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전은요, 하나의 주장, 하나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다면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단편적이거나 단면적이지 않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어요. 두 번째, 고전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고전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게 된 겁니다. 단순한 교훈, 단순한 삶의 지침서 같은 그런 수준을 넘어가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전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이 된 것이고, 그래서 고전은 힘과 울림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실 고전은 친숙하고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어렵고 낯설고 생경하다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에 계승될 수가 없는 거죠. 읽고 이해하고 또 내가 그 내용에 몰입하기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고전인 거죠. 결국 이렇게 중요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고전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인데, 고전이라는 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고전을 할 거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몇 번 드릴 건데요. 자기 성찰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고전을 이해하거나 고전을 분석하거나 해독하거나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전이 아니라 자기 성찰에 유용한 고전들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담론화된 고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론화된 고전이라는 것은 논어맹자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정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지만 오히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속에 나의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고, 상당한 배경 지식과 학문적인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잘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담론화된 고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면 쉽게 과정에 몰입해서 따라가기 쉬운 문학작품 같은 것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 맹자, 소크라테스의 변명, 자본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파우스트, 삼국지, 춘향전, 서유기 이런 식의 문학작품이 낫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쉽고 편안하고 익숙한 방법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부담 없이, 장벽 없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전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F처럼 무슨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해서 그거 자체에 몰입하게 되는 작품들보다는 쉽고 편안한 작품, 그러니까 파우스트, 데미안도 좋은 작품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쉬운 작품들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릴 적부터 들어봤던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고전이 더 좋습니다. 학습자들 입장에서도 익숙하기 때문이고요. 교수님들도 뭐 한국 고전 뭐 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익숙하시기 때문입니다. 외국 작품은 친밀감이나 문화적 동질성 입장에서는 한국 고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삼총사, 삼국지 이런 것도 좋은 작품이지만 우리나라 심청전, 춘향전 이런 작품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학습자 입장에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알고 있다는 것은요, 실제로는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작품일 경우에는 익히 안다고 생각하던 것을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기쁨과 놀라움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서 성찰할 수 있는 인지,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그 기쁨과 같은 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 결코 자기 비하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발견과 충격과 기쁨으로써 교육적으로 점점점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전 중에서도 구운몽, 운영전, 이춘풍전 좋은 작품들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익숙한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이런 작품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총체성이 강화된 작품이 더 효율적입니다. 시나 한시 이런 것도 좋지만 단편적인 서사보다는 중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총체성이 강화된 작품이
사람들이 더 끼어들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총체성이 강화된 작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동별곡이나 허생전 이런 작품보다는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작품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소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소설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소설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소설이란 근본적으로 주변부에서 중심의 가치를 점검하고 도전하는 것이 소설의 효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온한 거죠. 그런데 그 불온성은 늘 다양성과 같은 상동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계급사회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평등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시대에 여성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불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온한 것이 인간 본연의 가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중심의 가치를 점검하고 도전하는 소설의 가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와 저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생각이 달라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구체적이고 저렇게 총체적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설의 가치는요, 그게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영화는 틀어놓고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흘려봐도 그냥 흘러가지요. 근데 소설은요, 내가 읽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가질 않아요. 즉 소설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가치는 내가 아닌 남이 되어보는 경험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남의 삶과 행동이 왜 저럴 수밖에 없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며 내가 이 주인공에 몰입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읽고 있는 자기 자신, 독서하는 자기 자신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타자와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비교하는 객관화의 거리가, 객관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과정을 도출하게 되기 때문에 소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비하도 아니고 남보다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내가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알고 내 위치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이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이러기 위해서는 남이 들려주는 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와 화해하는 그런 것이 필수적인 방법이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바로 저는 고전 읽기를 통한 자기 성찰 글쓰기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